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달에 심지 않으면 후회할 텃밭작물 5가지를 선별해서 소개할까 합니다. 보통 7월달 하게 되면 5월달에 심었던 텃밭작물을 수확하는 대표적인 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달에 꼭 심어야 되는 텃밭작물들이 있는데요. 오늘 소개하는 텃밭작물 5가지 모두 다 7월달에 심지 않게 되면 그해의 농사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해 심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본인이 꼭 올해 심어보고 싶었던 텃밭 작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텃밭에 심지 못했다고 한다면 오늘 소개하는 텃밭 작물 5가지를 꼭 확인하신 이후에 꼭 7월달 안으로 심기를 마무리해 주셔야 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옥수수인데요. 옥수수 하면 중부지역 기준으로 해서 씨앗 파종을 4월달에 많이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모종정식이라고 한다면 5월달에 가장 많이 모종정식을 진행하거든요. 그렇지만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가을까지도 재배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5월달이 아닌 모종정식이나 씨앗 파종을 7월달에도 진행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8월달부터는 재배기간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해에는 옥수수를 심을 수 없어요. 7월이 마지막 옥수수 심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씨앗 파종을 할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7월 초에 씨앗 파종을 진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모종을 만들거나 또는 구입해서 옮겨 심기 할 경우에도 7월 중순까지는 모종정식을 마무리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금 왼쪽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모종을 텃밭 한 공간에다가 육묘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사진이에요. 이렇게 육묘를 직접 해가지고 옮겨 심기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멀칭을 하고 이후에 그냥 그대로 직파를 해 준 것인데요. 이렇게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씨앗 발화 성공률이 높기 때문에 직파를 하셔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7월달 하면은 재배기간을 많이 확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추운 지역이라고 한다면 씨앗 파종보다는 꼭 모종정식을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그리고 조금 따뜻한 지역이라고 한다면 발화 성공률이 높기 때문에 바로 직파를 하셔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작물로 당근인데요. 당근 같은 경우에는 이른 봄에 심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7월달에도 씨앗 파종이 가능하거든요. 씨앗 적기표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3월이나 4월달에 씨앗 파종도 가능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7월달에도 이렇게 씨앗 파종이 가능합니다. 보통 중부지역 기준으로 해서 7월 중순에서 7월 하순 정도에 씨앗 파종이 가능하고요. 당근 또한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그해 당근 농사를 더 이상 질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7월달이 아닌 8월달에 씨앗 파종했을 경우에는 재배 기간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그해 당근 재배를 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근을 꼭 심어보고 싶었는데 이른 봄에 심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렇게 7월달에 씨앗 파종을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당근 씨앗 파종 과정에서 주의할 점이라고 한다면 광발화 씨앗이기 때문에 씨앗을 파종하고 복토를 깊게 해주시면 안 되고요. 최대한 얇게 흙을 덮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뿌리 작물 같은 경우에는 씨앗을 직파해서 심어 주셔야 되는데 모종을 구입해서 옮겨 심기 하거나 또는 모종을 만들어서 옮겨 심기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당근이 기형적으로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당근 같은 경우에는 모종을 심기보다는 씨앗을 직파해 줘야 됩니다. 씨앗을 직파한 이후에는 흙을 많이 덮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수분 유지가 참 중요해요. 7월달에 이 당근 씨앗을 파종한다고 한다면 보통 장마 기간에 씨앗 파종을 하거나 또는 장마가 끝난 직후에 씨앗 파종을 시도하실 텐데요. 장마 기간에 씨앗 파종을 했을 경우에는 씨앗이 유실되지 않도록 날씨를 꼭 확인하신 이후에 비가 소강 상태일 때 씨앗 파종을 해 주셔야 되고요. 수분이 어느 정도 유지되어 있을 때 바로 씨앗을 파종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금은 쉽게 당근 씨앗을 발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촘촘하게 싹이 올라올 것이기 때문에 소금을 꼭 해주셔야 되고요. 소금을 해주실 때는 10에서 12cm 정도 거리를 두고선 소금을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이때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드실 수가 있어요. 애써 싹을 올렸는데 어린 모종을 뽑는다는 것이 마음은 아프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식거리를 유지해 줘야지만이 당근이 땅속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재식거리를 유지해서 꼭 소금을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작물은 들깨인데요. 들깨야말로 7월달을 대표하는 그런 텃밭 작물일 것 같아요. 씨앗 파종은 6월달에 하지만 모종정식은 7월달에 진행하기 때문에 들기름을 목적으로 한 들깨 재배라고 한다면 꼭 7월달에 모종정식을 마무리해 주셔야 됩니다. 보통 들기름이나 들깨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깻잎을 목적으로 해서 들깨 모종을 심을 경우에는 5월달에 모종을 구입해서 심어주시면 돼요. 그렇지만 지금처럼 들기름이나 들깨를 목적으로 해서 들깨를 재배할 경우에는 7월달에 모종을 정식해 주셔야 되는데요. 들깨 같은 경우에는 워낙 생명력이 강하기 때문에 모종을 실내에서 키우기보다는 이렇게 텃밭 한 공간에다가 6월달에 씨앗 파종을 해가지고 육묘 작업을 거쳐가지고 7월달에 아주 심기를 진행해 주거든요. 이때 들깨 씨앗을 새들이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데요. 조금은 엉성하더라도 이렇게 한냉사를 씌워가지고 새들이 씨앗을 파먹지 못하도록 해준 모습입니다. 씨앗 파종한 이후에는 적당한 수분도 유지해줘야 되기 때문에 씨앗을 파종하고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물을 공급해주면서 씨앗 발화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육류를 진행하고 한 달 정도 키워주게 되면 옮겨 심기 가능할 정도로 성장을 진행하거든요. 이때 들깨 같은 경우에는 한 구멍당 하나가 아니라 2개 정도의 모종을 심어줘도 상관이 없으시고요. 대신에 제식거리를 좀 넉넉하게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50cm 정도 간격을 두고선 이 들깨 모종을 심어주거든요. 이렇게 들깨 모종 간격을 좀 넉넉하게 심어줘야지만이 통풍에도 유리하고 그리고 빛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들깨를 달리게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녹병이라든지 각종 병충해를 예방하는 데도 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작물은 팥인데요. 텃밭에 심을 수 있는 콩가 작물이 참 많이 있는데요. 이른 봄 가장 먼저 심는 콩가 작물 하면은 역시 완두콩일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늦게 심는 콩가 작물이 바로 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인기 없는 콩가 작물 중에 하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심지 않게 되면 팥을 그 해에는 재배할 수 없기 때문에 팥을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꼭 이때 7월 초쯤에서 7월 중순 정도에 팥 씨앗을 파종해 주셔야 되는데요. 7월달 하면 장마 기간이기 때문에 비가 어느 정도 소강 상태일 때 이 씨앗을 파종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장마 기간이기 때문에 물을 주지 않고 재배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싹만 잘 올린다고 한다면 이후에는 장마 빗물을 먹고 폭풍 성장하기 때문에 초기 생육 과정에서는 싹만 잘 올렸다고 한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재배를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리태나 다른 콩가 작물보다는 조금은 손이 가는 그런 콩가 작물이긴 해요. 병충해가 어느 정도 있는 그런 콩가 작물이고요. 그렇지만 판매 목적이 아니라 한 가족 먹을 팥을 수확할 목적이라고 한다면 당임으로 키워도 꽤 많은 양의 팥을 수확해 드실 수가 있으니까요. 팥 쪽을 좋아하시거나 또는 팥의 효능이 참 다양하거든요. 피부 미용에 워낙 좋은 것이 팥이기 때문에 미용에 관심이 있거나 그리고 팥 쪽을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잊지 않고 7월달에 팥 씨앗을 파종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작물은 가지인데요. 가지하면 5월달에 심는 대표적인 텃밭 작물 아닌가 하실 수 있는데요. 7월달에도 이 가지를 심을 수가 있고요. 어찌 보면 7월달이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 심게 되면 많은 양의 가지를 수확해 드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의 가지를 재배할 목적이라고 한다면 7월달 안쪽으로 꼭 모종을 구입해서 7월달에 심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7월달에 모종을 정식한다 하더라도 8월달 정도가 되게 되면 꽃이 피고 이후에 이렇게 가지가 달리는 것을 관찰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9월달부터는 지속적으로 설이 내릴 때까지 가지를 수확해 드시면 되는데요. 어찌 보면 5월달에 심었을 경우에는 더 많은 가지를 수확해 드실 수가 있지만 이렇게 7월달에 가지 모종 심었을 경우에는 더 많은 양의 가지는 수확해 드실 수 없을 수 있지만 그래도 꽤 많은 양의 가지를 수확해 드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가지 하면은 이렇게 5월달에 심어가지고 7월달에 수확하는 가지보다는 어느 정도 찬 바람을 맞은 가지가 훨씬 더 맛이 있거든요. 이런 이유에서 종종 5월달에 가지를 심고 7월달에 한 차례에서 2차례 정도 가지를 수확한 이후에는 그대로 뽑고 다른 작물을 심는 경우를 참 많이 보는데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꼭 가을까지 찬 바람을 맞게 해가지고 더 맛있는 가지가 열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그리고 이때 수확한 가지가 한 해 수확한 가지 중에서 가장 맛있는 가지이고 그 영양분도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으니까요. 꼭 그때까지 가지 재배를 이어나가셔야 됩니다. 가지를 심으실 때에는 너무 많이 심지 말아주시고요. 판매 목적이 아니라고 한다면 3주 이상 심지 않는 것이 좋아요. 2주의 가지를 심어서 키웠는데 이렇게 많은 양의 가지를 생산해내거든요. 특히나 가을로 접어들면서 더 많은 가지를 생산해내기 때문에 어느 순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가지가 달리게 되거든요. 본인이 아무리 가지를 좋아한다 하더라도 3주 이상 가지를 심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텃밭 작물 5가지 같은 경우에는 7월달이 아니면 이후에는 심지 못하는 텃밭 작물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올해 꼭 한번 심어보고 싶었던 텃밭 작물이 있었다고 한다면 잊지 않고 7월달에 심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